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부터 나와 있는데 현대시가 얘들아 지금 김소월하고 한용운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작가가 함께 나온 게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보기로 조금 설명할게요. 이 두 작가는 공통점이 많거든요. 공통점이 많은데 김소월하고 한용운은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서름과 아픔, 그러니까 이거는 이별의 정한이잖아.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시가에선 이별의 정한이 많잖아. 근데 이런 이별의 정한을 그것도 둘 다 여성적인 어조거든요. 여성적인 어조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두 시 모두 떠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 그러니까 이게 떠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깝잖아. 근데 그런 그 화자의 모습을 통해 1920년대, 그러니까 둘 다 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거든요.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작품의 그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얘들아 사랑하는 임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이면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결국 이때 나오는 임이 조국과 관련된다 볼 수 있거든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표면적으로는 사랑 얘기지만 이면에는 이제 그 나라 이제 조국 광복과 관련된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스타일이 다른 게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히는 거죠. 안으로 삭히면서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된다. 즉 그래서 좀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한용운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이게 재회의 당위성은 당연히 이제 그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용운이 그 스님이었거든요. 스님이었는데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윤회관이 있었잖아. 윤회 사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련이 있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원래도 돌아갈 거란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서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허무주의.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그 음독 자살이죠.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주로 설정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체년적이니까. 근데 한용운 같은 경우에 당위의 현실이잖아. 불교적인 그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설정을 했대. 근데 이런 태도는 아까 뭐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허무주의니까 얘가 실제로 음독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한용운은 당연히 이렇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 대표 33인이죠. 독립선언문에서 그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가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서 이별의 정한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별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고 근데 이런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는 실제 작가들의 삶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작품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해설로 얘기할 건데 먼저 님의 노래, 김소래 님의 노래 제목에서부터 벌써 청각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죠. 이 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까지는 얘들아 이거는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은 언제나 항상 자신의 내면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임의 존재를 소리로 그러니까 노래로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노래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얘가 여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보면 어요 나오잖아요. 얘들아 어요가 해요체죠. 해요체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통해 가지고 높임을 드러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보통 높임이 여성적인 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요체를 통해 가지고 여성적인 어조도 드러나고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도 보이고 있죠.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리고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린다 라고 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도 드러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임의 노래는 계속 내 주변에서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결국 내면적이었던 거야. 내면적이었던 거고, 그러나, 그렇지. 사연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시상이 전환되잖아. 자,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이 말은 결국은 현실에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는 이미 화자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근데 마지막 년에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김소월 씨의 특징이 또 뭐냐면 얘들아, 음보잖아, 음보. 그리운 끊고 우리님의 끊고 맑은 노래는 언제나 끊고 제 가슴에 끊고 젖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가 보통은 이제 그 7, 5조라 그러죠. 7글자, 5글자 이렇게 되면서 삼음보, 그러니까 삼음보가 민요적인 율격이죠. 삼음보의 민요적인 율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음보는 김소월 씨의 특징이라고 좀 생각하고, 다른 작품이 나와도 얘들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진달래꽃도 삼음보의 이별의 정한이었잖아.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삼음보, 내용적으로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건 김소월 씨의 특징이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그다음에 작가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작가 자체의 그런 설명도 나와 있죠. 설명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용운의 수의 비밀. 자, 얘도 기출이 된 적 있죠. 기출이 된 적 있는데, 이때 수라고 하는 거는 자수죠, 자수. 자수를 얘기하는데, 얘는 이것도 그리고 얘들아, 씁니다 보이죠? 씁니다는 그 하십시오체잖아. 그럼 얘는 하십시오체의 경어체를 통해 가지고 임에 대한 그런 그 또 존중 이런 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여성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옷을 또 만드는 행위도 그렇고, 옷을 만드는 것도 보통은 남성보단 여성이 주로 했던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당신의 옷, 이때 옷은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옷을 다 지었대. 막 종류별로 지었어. 근데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거를 아직 덜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옷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야. 수를 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 놓는 것이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거는 그만큼 오래 이거를 수를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통은 옷도 금방 뚝딱 만들었으면 수도 금방 뚝딱 놓을 수 있는데, 얘는 수는 덜 났다는 얘기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수를 못 놓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거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이겠죠. 그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노래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옛날에 기출 문제로 나왔었거든. 여기 보면 나의 마음은 얘들아 추상적인 거야. 마음은 추상적인 건데 그게 지금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답지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는 거는 이 세상이 세모적인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죠. 한용운 씨의 특징이 뭐냐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님의 침묵 있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도 님은 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는데, 근데 님은 갔는데 뭐 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야.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야. 모순되지. 그래서 짓고 싶어서 근데 다 짓지 않는다. 이 표현적으로 모순된단 말이야. 역설이거든요. 근데 역설은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얘들아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짓고 싶다는 거는 옷을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죠. 임한테 이제 좋은 옷을 주고 싶으니까. 근데 다 짓지 않는 거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임이 없잖아.
근데 옷을 다 만들어 놓으면 임이 없다는 것을 얘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짓지 않음으로써 이제 임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임을 이제 임과 재회할 때까지 임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특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옷과 수놓는 것의 의미도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한용운도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 이렇게 작가의 세계인식하고 시적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전 산문에서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조 옛날 이야기, 이거는 수업할 때도 그랬어 애들이. 무슨 동화책 읽는 것 같대. 그렇죠. 동화 맞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왠지 서양에도 이런 옛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얘들아,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 이야기에 이런 그 무사가 공주를 구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마귀한테서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게 여러 고전 소설의 모티브로 이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79쪽의 하단에 보면은 그 고전 소설에 이러한 그 이제 지하국에 사는 마귀 대적을 퇴치하는 이야기가 반영된 소설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령전이라고 해서 금방울, 그러니까 금령이 금방울이거든. 그래서 뭐 금령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금방울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금방울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김원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거든요. 김원준에서도 이제 이런 공주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최치원전, 그렇지, 최치원 실존 인물이긴 하죠. 최치원의 아버지인 최충과 관련된 얘기에서도 금대지한테서 이제 부인을 구하는 얘기 해서, 이제 여기서는 마귀는 아니고 금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괴물한테, 마귀한테서 이제 그 공주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얘기는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수필. 극수필에서는 현재 전해지는 이제 유일한 인형극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인형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꼭두각시 노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로 조금 설명할게요. 원래 꼭두각시 노름은 여러 마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시된 부분은 평안감사재상거리거든요. 자, 평안감사재상거리인데, 평안감사면 지배층이잖아. 엄청 권력이 이제 큰 그런 지배층인데, 그 감사의 모친의 상해를 운반하는 중 발병이 난 향도꾼을 대신해서 박첨지, 이때 박첨지가 그 복종하는 피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감사가 시키면 그대로 따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박첨지가 추천한 홍동지, 이때 홍동지는 뭐 일곱 말겠지만 생긴 모습이 조금은 예의 어긋나죠. 빨갛게 발가벗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얘한테 이제 완수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권력을 지닌 지배층에, 그러니까 이때 권력을 지닌 지배층이 평안감사, 복종하는 피지배층, 이게 이제 박첨지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드러나고, 하지만 동시에 지배층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피지배층의 모습, 이게 홍동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배층의 횡포와, 그렇지, 평안감사 있잖아. 그냥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자기 그 어머니 상여를 있잖아, 이제 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력가거든요. 그럼 지배층의 횡포, 그리고 허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 있는 홍동지가 그 사회를 멜만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잖아. 벌거벗고 있고 막 이런데, 근데도 이제 힘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또 시키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드러나고 있다. 문제에서는 얘들아, 그 1번 문제에서 4번 있죠.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보여준다 그랬잖아. 요거 인형극을 비롯한 우리 전통극의 특징이잖아요. 거기 리을에 보면은 문안이고 문바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문에 아닌 문안이 아니죠. 원래는 홍동지가 상제님 문안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인사에,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인사하는 말인데 그거를 동음 소리가 같다는 그 같게 하고 의미는 다르죠. 문안 해가지고 이제 그 문안 문박해서 의미 다른 걸로 말장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고, 언어 유희가 드러나면은 웃음이 유발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 그렇게 보고 뒤에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그 참고해서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융합 독서 지문이 패턴 인식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봤을 때는 얘들아 6번 문단하고 7번 문단에서 숫자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 뭐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것도 문제 풀 때는 크게 난이도 있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질문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건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근데 이거는 얘는 솔직히 조금은 보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번 문제가 질문이 좀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질문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2번 문제에 보면은 기억과 니은이 보기 가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랬잖아.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태계 이항시고요. 니은은 창암 2, 3만? 2, 3만 시네요. 그래서 태계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 이제 마음이란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창암 2, 3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글씨 속에는 이제 개성이 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개성이 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마음이 안정됐기 때문에 글씨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글씨가 어떻다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글씨 속에 이제 마음이 반영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진실로 해도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 말은 안 되니 익히어 완성하는 길은 오직 손에 익숙하게 한 데 달려있다는 거는 결국은 손재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 태계 이항이 개성 발현한다 이런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평가를 올바르지 않게 한 게 아니고 얘는 마음에 따라서 글씨 상태를 평가했기 때문에 태계 이항은 평가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에서 글씨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맞죠? 근데 나와 같이 마음이 바른 것보다 오직 손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죠. 태계 이항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재주를 강조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글씨의 본질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선대의 서풍을 답습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 그 문단 관련돼서 보면 선대의 서풍을 답습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5번에서도 보면은 인위적인 솜씨를 강조한다 했는데 인위적인 솜씨가 아니라 니은 입장에선 개성적인 거였잖아. 개성적인 거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3번이 된다. 그리고 뒤에 문제는 이건 뭐 문제 의리의리했지만 결국은 답이 바로 딱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4번 문제는 얘들아 살짝 숫자들이 많이 보이니까 당황할 수는 있는데 그래프랑 이런 거 참고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프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답이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팁을 좀 주자면 이렇게 얘들아 1번처럼 대놓고 숫자를 보여주는 거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어 문제는 산수 문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런 산수적인 사고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계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언어적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읽었으면 바로 답이 보였을 거고, 근데 쌤은 풀이한다고 그 다음 계산을 이제 좀 해버렸는데, 그래서 분자 분모값 이건 정확하게 맞는 거죠.